적청수 강의 1-1을 강의하겠습니다. 1-1이라는 부분은 강의 1부분은 조금 어려운 쪽으로 설명을 한 부분이고, 강의 1-1은 완전히 초급용으로 초급이나 중급 정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만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짧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1-31이라는 부분은 책에 대한 건데 1권의 31페이지라는 건데, 이거는 제대로 보는 적천수 천미 임정한 역이라는 책에 1권의 31페이지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적천수 천미, 제대로 보는 적천수 천미는 전부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권의 31페이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할 부분은 신강신약 나누는 부분하고 그 충에 대한 개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1에서는 그 이외의 여러가지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 알아듣기 초보자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돼서 1-1 강의를 다시 강의하는 겁니다. 충이라는 개념은 충을 통해서 충이 발생하면 한 상대방, 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세력이 약화되고 또는 완전히 없어지는 형태의 그 충이 됩니다. 때로는 충을 통해서 회충이라는 개념인데, 회충이라는 개념은 명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운, 세운이 명존에 적용할 때 회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충상과 충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금이 신강인지 신약인지 봅시다. 경금이 여기가 25점입니다. 여기가 25점. 여기가 65고, 이렇게 합하면 90이죠. 90이에요. 그 다음에 요가 뭐냐면 155입니다. 그러면 전부 합하면 245점이 나옵니다. 245점이면 800점의 2분의 1이 안 되니까 245는 신약이죠. 충이라는 개념을 고려하지 않으면 신약입니다. 신약의 경우에 한번 고려해 봅시다. 신약이면 이 운들을 부주한 운에 좋고 수운이 좋겠죠. 이건 약신운이니까. 금생수해서 수운이니까. 그리고 그 수운이 좋은가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화와 목으로 가요. 화와 목으로 가. 이거 진짜 엉망으로 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신약사주라면 이 사람은 왕인데, 이 건중제 사주거든요. 청나라 건중제 사주인데, 황제의 사주인데 이 엉망으로 갑니다. 그렇죠? 엉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주 이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러한 논리 때문에 지금 적천수 천미에서는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 꽤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약이라는 가정하에서 풀이하다 보니까 이거를 풀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꽤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천간에는 병신 병정이 있어 축음을 단련하는 화가 바르게 배정해 있고, 그러니까 그 금속은 당금질을 해야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음을 단련한다고 설명을 해요. 단련. 축음은 뭐냐면 가을철에 태어난 금입니다. 축음을 단련하는 화가 바르게 배정돼 있고, 바르게 배정돼 있다 이거죠. 축음을 단련해 쓸 수 있는 금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검을 만들든지 누구를 자를 수 있는 칼을 만들든지 하는 거를 단련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지에 좌오모유가 있어 또한 감리진태가 배정되고, 지전이 모두 사정이며, 감리진태라는 게 뭐냐면 수방을 갑이라고 그래요. 화방을 리라고 그러고, 묘방을 진이라고 그러고, 금을 태라고 그러죠. 감리진태입니다. 그래서 감리진태. 감리진태가 배정돼. 지전. 그 지지 전체가 모두 사정이야. 사정에는 정방위에 있다는 거죠. 좌오모유가 다 정방위에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정이라고 합니다. 4개의 정이며
기가 팔방을 관통하고 하였고 오행 중 토가 없어 비록 금이 가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왕하다고 논할 수 없는 바. 그러니까 왕하다고 논할 수 없는 바는 이건 신약하다는 소리예요. 신약한데 그럼에도 좋은 게 뭐냐? 제일 기쁜 것은 좌우상충하여 수극화함으로써 오화가 유금을 파하지 못하게 하여 일주를 돕는 것이며, 또한 묘한 것은 묘유상충하여 금극목함으로 인하여 묘목이 오화를 생하지 못하게 하니 제복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얘기가 뭐냐면 원국이 좋으면 대운이 나빠도 좋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명어불력여우라 그랬어. 명어불력여우라. 명이 아무리 좋아도 그 대운만큼 좋은 것만큼 좋지 않다 그랬어요. 대운이 좋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대운의 흐름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응?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황제니까. 그런데 풀이할 수가 없어. 자기가 풀이해보면 이거 분명히 신약이야. 신약인데 대운의 흐름은 화에서 목으로 가. 화방에서 목방으로 갑니다. 어? 신약인데. 극하는 거를 도와줘. 오늘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구구절절 이상한 얘기들 하는 겁니다. 어? 왕하다고 논할 수 없는 바.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토가 없으면 신약하다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그거에 어떤 강박관념이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입니다. 제가 천간은 지배 세력이고 지지는 피지배 세력입니다. 병화는 자수를 지배해요. 이거는 과학적 사주명리 1편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입니다. 병이 자를 지배합니다. 근데 자는 병화를 극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스리기 쉽지 않은 어떤 피지배 세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화가 옆에서 긴첩해서 충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피지배 세력은 이제 탄압하는 거예요. 병화가 자기 세력을 끌어들여서 탄압하는 거예요. 자수를 탄압합니다. 근데 이 자수는 이러한 구조 속에 위에 병화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병화의 세력이 와서 자기를 충하잖아. 그럼 이건 충거돼. 없어져 버려. 왜 그러냐면 자기 세력이 다른 데 없어. 여기에 임계나 뭐 이런 것들이 떠 있으면 이 충돼서 충거되지 않아요. 여기에 자가 있고 또는 해가 있거나 그러면 충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가 오를 충하게 되죠. 아무리 이런 구조라 하더라도. 근데 이러한 구조가 됐는데 다른 곳에 이 자수를 도와주는 세력이 없어. 금생수는 안 돼요. 그건 필요 없는 거고 자기의 세력이 있어야 돼. 응? 임이나 개, 해나 자가 이 딴 데 있어야 돼. 없어. 이게 충거되는 겁니다. 자수가 충거되면 어떤 결과가 됩니다. 경금은 자기를 설계하는 자기 세력을 설계하는 자수가 충거됨으로 없어짐으로 해서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 130점이 신강편으로 들어옵니다. 경금에 더하게 되는 거죠. 130점. 그래서 130점을 여기다 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묘이충하고 있죠. 신금은 묘를 지배해요. 근데 묘유가 또 와서 이 또 구조가 이래. 어? 근데 묘가 없어. 여기 목이 없어. 얘도 충거당하는 거죠. 근데 정화가 여기 와가지고 그 신금을 극해요. 신금을 극하면 신금은 묘를 다스릴 수가 없어. 자기가 급한데. 그러니까 이건 반만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25점에 62점을 더해서 합하면 437.5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명조는 신강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신강하다는 결론에 이뤄요. 그렇습니까? 신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신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그 대운의 흐름을
이제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신강하면 뭐뭐를 찾아야 되냐면 식재관을 찾는다. 식재관. 별관이 없으면 식재관을 찾게 돼요. 식신상관. 식신상관입니다. 식신상관 재성, 관성을 찾게 돼요. 식재관을 찾습니다. 식재관을 찾으면 관이죠. 관이요. 관이야. 이유는 뭡니까? 재죠. 재생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이 용신이죠. 병신합해서 병이 자리이동을 통해서 묘로부터 생을 받아요. 그래서 병화가 용신이 되는 겁니다. 병화가 용신이 돼요. 그러면 대운의 흐름을 봅시다. 여기는 안 좋아. 미, 오, 사, 진, 묘, 이 여기까지 좋죠. 여기가 쭉 좋습니다. 좋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조금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거는 지금 용신과 대운의 적용은 계략적인 운의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죠. 용신 안 맞습니다. 용신은 죽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용신은 죽습니다. 용신이 대략적인 운의 흐름을 보는 거지, 그 정확하게 적용해서 이렇게 이제 꽂아서 보면 대운과 세운을 구별해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운과 세운을 보면 그 이제 운명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사주풀이를 해달라고 그럴 때 전체를 풀이해달라고 그러면 계략적인 명정만 보게 돼요. 계략적인 운의 사이트만 보게 되죠. 정말 자세하게 감명하려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연운을 보려면. 그래야지 그 보시는 분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다 봐달라 그러면 운명 사이클만 보는 거죠. 이 운명 사이클을 보면 이 사람은 좋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운명 사이클. 이 사이클을 보고 나서 세운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끊어서 봐야 됩니다. 3년도 좀 깊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3년치를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딱 보면 안다. 그 사람은 내가 보면 틀린 말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감명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숫자적으로 나오고 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그냥 어설프게 봐서 될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운 하나를 적용하면 5년치를 봐야 되는데 5년을 보게 될 수는 있죠. 5년까지는 보게 될 수 있어요. 지금 5년 이상을 넘어가면 정말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보는 사람들. 그 하나의 명조에 대해서 피로도가 쌓이니까 되도록이면 사주명리를 풀어달라고 할 때 짧은 기간 내에 아니면 그런 것들을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강이기 때문에 병화가 용신이고 그래서 대운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견룡제가 88에 죽었나 그래요. 89인가 그렇게 죽었어요. 사망한 시기인데 이 기축 시기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기축은 토생금 하거든요. 금운이죠. 거기다가 축이 뭐냐면 묘지예요. 경금의 묘지야. 그리고 이렇게 기축,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오면 무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가 간여지동으로 오는 경우에 극히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 사주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적정수 강의 1편을 보세요. 적정수 강의 1이라고 써있고 여기는 1-1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이거는 약간 쉬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쉽게 설명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